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여민 이사와 금요일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자체는 크게 변동성은 없었던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표라든지 금리 또 여기 또 중동 이슈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외부 불안 요인도 많고 그러게요. 내부적으로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좀 체크를 해봅니다만 아무래도 좀 내부적인 경제 지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 주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빅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을 좀 일축하는 듯한 네. 좀 발언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는 50bp였는데 25bp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약간의 좀 갭이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 발표하는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네. 다만 이제 이 외부적인 변수 요인으로 결국 중동 리스크가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마 절대 타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계속 안고 가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래도 전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회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어디 공격할 테니까 잘 막아 이렇게 미리 좀 신호를 주죠. 급습이 아니군요. 네, 항상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자를 내지 않기 위한 이란이 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공격을 합니다만 결국은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은 평화를 가져가되 이제 너희가 도발하는 거 어느 정도 응징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3차 대전으로 확전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오늘 지금 상당히 주목될 만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을 거의 다 비슷한 맥락으로 금투세를 안 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폐지 비슷한 유예 비슷한 폐지에 거죠.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군요. 있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러한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이번 주 징검다리 연으로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최악의 경우 그래도 유예만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봐야 되는군요. 하고 이러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4분기 또 쇼핑 시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용지표 오늘 밤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국내 금투세 재료까지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했던 종목들이 지수가 밀려서 좀 밀렸지 밀린 다음에 또 강한 반등을 주는 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종목 다 그랬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토마토 방송에서 이제 삼성전자, 특히 오만전자, SK하이닉스 일전에 7만 원 내려갈 때 항상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가 넘어갈 때 보면서 상당히 좀 뿌듯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다 이거죠. 네. 지금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6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12만 원대였는데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즉슨 이제 매도해라.
라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지금 이제 목표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도 하향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위기가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D램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 좀 뒤처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램 전체적인 판매량은 높아도 거기서 HBM의 어떤 상징성에서 많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초격차 1등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에게 좀 많은 타격이 있지 않나. 그게 안 바뀌어요, 지금. 네, 계속해서. 그렇고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TSMC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네.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지금 뭐 테슬라까지 대부분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IP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이 다 TSMC 줄을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파운드리 수요를 잡지 못하는 그렇죠.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두 가지 어떤 논점으로 해서 맥쿼리 같은 경우도 HBM 관련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 해서 또 메모리 다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성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관심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0월 2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든 악재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너무나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바닥 따지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코스피 자체 레벨업까지도 저는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삼성전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18거래일째 지금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1,30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네. 7월 달에 그 7월 11일 날 88,8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썼을 그랬죠. 때 예, 그랬죠. 근데 그때도 보면 파운드리와 HBM의 문제가 개선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건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개선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7월 달에는 52주 신고가. 하지만 지금은 그게 반대로 작용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달, 거의 석 달 만에 지금 완전히 좀 그러게요. 페이스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HBM 지금 뭐 8단 HBM3 8단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지금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한 4분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기우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러한 기대감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네. 기술적인 반등은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3분기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때는 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관심 주는 삼성전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장기 투자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목표가로 봤을 때는 한 7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제 좀 스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한 8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저는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얘기가 통하게 될지 지금이 기회인 건지 또 나중에 또 한번 확인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에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지금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반도체와 달리 전력 인프라는 상당히 증권가도 그렇고 네. 업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승 사이클 진입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좀 보이는데 결국은 이 챗 GPT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발생한 AI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전기 많이 먹죠. 네.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빅테크들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영국, 스페인, 뭐 베트남, 일본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확장된다는 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ACBM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 전력을 깔아야 되는 전력 인프라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전력 지금 노후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교체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그 변압기 시장의 70% 정도가 25년에서 30년 전에 네. 지어진 변압기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지금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미국 대선 한창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와는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전력 인프라의 상승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 지금 초입에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살짝 또 정치의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네. 앞으로 결국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는 공화당이 되더라도. 네, 네. 생각이라고 들면서 예. 결국 이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 발전소가 생긴다는 건 거기에 또 전력 또 인프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갈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계속 무언가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든 발전소든 결국 그 얘기인즉슨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이 매수 기회 2탄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변동성도 또 한 변동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뭐 전력도 뭐 3사가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전력과 전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일진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은 이 실적 관련된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8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기존 전망치에 비해서 35% 이상 상향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15% 정도 늘어나면서 한 1,4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규 공장을 홍성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립이 되면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문을 받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네, 미리 하는 게 공장을 완성되면 바로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제품이 출하되는 겁니다. 매출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네, 거죠. 그게 한 4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증분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캐파가 그대로 또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일진전기 또한 뭐 변화 3사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후에 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목표가 얼마나 잡으십니까? 목표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3만 원까지 한번 3만 원. 다시 보는 걸로 하면서 1.5점, 예. 네, 결국은 이런 사이클이 다시 좀 작동이 된다고 하면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의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이런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이 아니라 네.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해서 카페24라는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카페24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입니까?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전 세계 최초적으로 그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죠.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바로 쇼핑을.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별도의 웹사이트 창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할 때. 약간 좀 번거롭네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인입 결제가 도입되면 유튜브 내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제가 볼 땐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결제 수단의 편리함이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바로바로 결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베스트죠, 그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쇼핑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사이트나 이러한 것들도 다 유튜브로 몰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모든 거를 다 소비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카페24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6월 달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고요. 다만 이제 6월 이후 지금 거의 3분기 때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차분히 지금 주가의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결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카페24 결국 이제 숫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인임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기타 어떤 이런 좀 쇼핑몰 혹은 뭐 플랫폼 대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3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카페24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쉬기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10월 2일 날에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좀 네. 들어오고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지금 생각도 듭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예.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 38,000원 정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초 한국에서 이런 스토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위가 더 열릴 수 있다. 결국은 1차는 38,000원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는 신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이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도 일진전기와 마찬가지로 좀 오래 갖고 계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 기준, 월봉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 8월 30일에 58,100원을 장중에 잠깐 가기도 했었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좀 마음고생 심하시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 73,000원에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85,000원까지 내다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화라는 이런 교차점 속에서 일진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지금이 기회다. 두 번째로 3만 원 제시합니다. 그리고 카페24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 결제 수단 이걸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 방송 꼭 보시고요.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선은 1차 38,000원 그리고 2차 신고가까지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